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봄날 일요일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코치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가슴 설레이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관계와 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코치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시간 또 서로에게 유의미 있는 시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동화 코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최동화 코치님 보러 이렇게 많은 코치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또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김상학 코치님, 저는 아는데, 네, 우리 김상학 코치님은 아마 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네,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참여하셨는지,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유명하신데. 아니, 오늘 제가 비창현 이렇게 연락은 이따금 받고 했었는데, 한 번도 참석을 못했었기도 했고, 최동화 코치님 또 제가 존경하는 선배 코치셔서 말씀 주시는 거 좀 들어보러 들어왔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동학 코치님 이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최동학 코치님도 또 많은 오신 우리 코치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최동학 코치님. 인간미가 네, 있으십니다. 네. 그 김명 코치님과 함께 수고 많이 해주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이의 이사님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었는데요. 화면 이렇게 꺼 주신 거 보니까 좀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따 가능하실 때 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칭의 날개를 달다. 우리 모두 진짜 코칭 너무 사랑해서 코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었었는데요. 코칭도 잘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함께 비상하는 그러한 3월 달 20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나는 새가 아니라 함께 나는 새. 이게 바로 코칭의 문화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에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는 한 네, 화면 온 부탁드리고요. 채팅방을 통해서 때때로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시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코치협회 코치 인증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살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비 코치님들도 네,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 인증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코치님도 코더코라든지 멘토 코칭 하실 때 안내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짧게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3월 달에 바뀐 시험 제도. 네, 올해가 코치협회가 만들어진 지, 창설된 지 몇 년째일까요? 퀴즈. 네. 오늘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최동화 코치님도 계시고 네, 다른 코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깨알로 네,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때로는 대놓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 표현되는 얘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뀐 시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뀐 시험 제도에서 그렇다면 우린 빠르게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잘 할 수 있는지 인증 코치로서 멋지게 비상하고 활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우리 최동화 코치님이 정말 산 증인이시잖아요. 한국코치협회. 또 차미애 코치님도 이렇게 참여하셨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코치로서의 길에 있어서 요렇게 준비하시고 요렇게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배 코치님들의 노하우를 또 전수받는 2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코치협회 코치 인증 시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요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능숙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입장에서 QR 코드들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참여해 주시고 후기 남겨 주신 분들에게는 또 요거 PDF 파일로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막 적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네, 적극적인 이런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AC와 KPC, KSC 총 인증 코치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AC는 뭐를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 어떤 것들을 조금 네, 중점적으로 볼까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associate죠, associate. 네. KAC는 뭐를 중점적으로 볼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비 코치님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김희영 코치님? 네. 네, 너무 김희영 코치님 음소거 해제 잠시 가능하실까요? 아, 코치 다음을 본다. 프로세스를 본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인증 자격증을 갖고 계실까요? 네네네. 아, 네. 어떤 단계이실까요? 아, 지금 KC 했고요. 지금 KPC 준비 아, 중입니다. 준비 중이시군요. 네네네. KAC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들으셨을까요? KAC 때, 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볼까? 음. 어, 글쎄요. 그 세션별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잘 경청하는 거, 음. 경청하고 약간 세션별로 약간, 그래서 자기 내 입장보다는 약간 고객 입장을 포커스해서 약간 잘, 음. 경청하고, 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걸 의식업장이나 중점적으로 뭔가, 하셔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갑자기 질문하셔서 준비는 안 했지만, 네. 글쎄요. 가장 말씀 기본적인 네. 코치로서의 어떤 기본 윤리 가지고 그다음에 약간 그 질문도 뭐 애매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면서 세션별로 잘 야. 이렇게 고객의 흐름을 난처하지 네. 않는 질문에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고객을 존중하면서 음. 고객에 대한 그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바람, 그다음에 현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자원을 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코치가 어떤 역량으로 끌어내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네. 실행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 지지, 그리고 마무리 이제 이런 세션별로 하는데 음. 어떤 존재 가치나 뭐 너무 막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 좀 기본적인 거 하면서 뭐 이렇게 끌어내는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세션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로우라는 아까 그 대화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입각해서 방금 전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예비 감사합니다. 코치님이시거나 인증 자격증을 없으신 분들은 프로세스가 있는 대화의 힘, 그런 것들을 코칭 대화법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프로세스가 주는 힘이 있다. 구조화된 대화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잘 구사하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로우 대화 모델법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PC는 이제 프로 코치잖아요. 프로. 그래서 프로세스 대화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실질적으로 KAC와 달리 KPC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코치로서는 네, 프로세스 대화,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체화된 것은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네, 고객의 이슈에 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반구조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KSC 네, 또 이렇게 합격하신 우리 최동화 코치님이나 차미애 코치님이나 이렇게 참여하셨는데요. 네, 완전히 고객의 맞춤형으로 비구조화된 대화법을 잘하는 분들이 또 KSC에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각 단계별로 조금씩 상급으로 진입하는 그런 역량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타임이 배정되는데요.
혹시라도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내가 이 시간대 배정이 받았는데 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 인증 공지사항 게시판이라든지 담당자에게 연락을 빠르게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해외 거주자이신 분들이 만약에 코칭 시험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 불가능한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미리 얘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약간의 딜레이 현상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네, 고객에게 전달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해외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응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서울에서 한국에서 접속했는데 내 파트너가 당일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주 살짝씩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딜레이 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조금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생기시더라고요. 실기는 본인이 접속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잠시 후에 인증 자격증 제도가 서류 전형, 필기 시험, 그리고 실기 시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기는 본인이 배정받은 시간 내에 접속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3분 전에는 좀 접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되게 참여하면서 조금 마음을 진정화시키고 또 서로 인사하게끔 하기도 하잖아요. 누가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초기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3분 전에는 적어도 접속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불합격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것도 여기 블럭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험 보실 때 실기 시험 보실 때 스피커 폰으로 해서 스피커 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소리가 좀 물려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좀 재조정해 달라는 안내들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연습하고 준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당황할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 몇 가지 네, 상세하게 좀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치 인증 시험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요런 부분들이 2023년도 네, 3월 달부터 약간씩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거 잠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창현 네, 공식 블로그에 제가 아침에 좀 서둘러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시 새 버전으로 한번 다시 다운받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이 오탈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응시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먼저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AC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 시간이 10분에서 15분에서 15분에서 20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시간이 증가됐다는 것은 여실히 본인의 실력들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요 대본, 스크립트를 짜 가지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셔 가지고 실제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나치게 스크립트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말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또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달라진 시험 제도에서 주요한 합격의 당락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증가됐기 때문에 실기 시험 시간이 증가됐기 때문에 피드백은 없이 네,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PC 얼마 전에 KPC 네,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듣고 미리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그다음에 점수를 채점해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일부러 네, 못하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지치더라고요. 이 5분씩 10분씩 증가된 부분들이 굉장히 심사위원들을 또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역량 개발에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증대됐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이슈에만 매몰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실기 시험 시간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AC, KPC, KSC에서 합격 기준선이 KAC가 70점에서 60점으로 내려간 대신에 합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끔 나름 인증제도 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KAC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AC 합격률. 네, 네, 네. 네, 99% 나오게 됐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네, 90% 초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합격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합격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스크립트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상황에 맞게끔 코칭을 좀 하시려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합격률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 좀 자기의 스타일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 제도의 변경. 네, 여기 또 필기시험 네, 출제자분들도 네, 계시는데요. 필기시험부터 달라졌다라는 부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항수는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은 증대됐습니다. 근데 시험 보신 분들이 대부분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과거에 족보라고 받았는데 거기서 한 문제도 출제 안 되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시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선배들에게 받았던 족보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 자체를 보지 않고 그냥 응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 범위가 일단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QR코드로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40초에서 60초로 증가됐지만 실제적으로 지문 자체가 조금 길어지고 또 내용이 예전에는 명료하게 맞는 거, 정답에 해당되는 게 딱 보였다면 이제는 좀 헷갈리는 부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증가된 20초가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문제당 최대 60초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드리고요. 코칭 역량 해설서가 50% 정도 출제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없었었다가 지금 최동화 코치님이나 참여 코치님, 뭐 김영신 코치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에 대해서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KCA 코칭 역량 해설서가 실제 협회 가시면 여기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이로 인쇄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지창현 방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슬쩍 보시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또 앞으로 코치로서 여러분들 직업적인 소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필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50%가 코칭 역량 해설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과 관련돼서 코치 다음과 코칭 다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의하고 행동 지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드릴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이 네, 정말로 네, 일선에서 또 코치협회가 이렇게 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하게 또 공헌하신 우리 최동화 코치님이나 많은 코치님들 함께 모이셔서 뭐 2년에 걸쳐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요 부분 잠깐 우리 최동화 코치님한테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화 코치님. 네. 지금 이제 그 해설서가 뭐 이제 있는데 그거를 뭐 그 가뜩이나 바쁜데 그걸 언제 다 보고 외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취지는 뭐냐면 핵심 역량을 이번에 바꿨는데 바꾼 게 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죠. 뭐 이렇게 배열이나 아니면 좀 그 분류 그다음에 좀 더 간소화시켜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바꿨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코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시험에 이거를 이제 그 적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뭐뭐가 아닌 것은 또 뭐뭐를 잘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코칭이라는 말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특히 역량은 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바꿔서 하는 게 일부러 뭐 장난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해설서를 보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행동 지표가 잘 이해가 안 가든가 아니면 행동 지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도 KPC, KSC 쪽으로 올라가면서도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질문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때 해설서를 보시면 되고 문제는 필기 시험의 문제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표. 그 김민혁 코치님 두 개 한번 보여주세요. 김민혁 코치님, 예, 요 두 개 표죠. 코칭 다음과 코치 다음. 이 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표를 보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표를 잘 숙지하지 않고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생을 안 하시려면, 그러니까 결국엔 공부를 하라는 얘기인데, 뭐 큰 거 아니잖아요. 두 페이지 열심히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도를 높이려면 해설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그 해설서 내용에 있는 것까지 다 그 문제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8분류죠, 분류. 두 코칭 다음과 코치 다음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 그 다음에는 4가지씩 역량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코칭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 분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중 관계 구축의 정의를 잘 설명한 것은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뽑아내는데 저걸 약간 뒤틀어서 다른 말로 이렇게 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핵심 요소 있잖아요. 그럼 핵심 요소도 관계 구축에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죠. 저거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관계 구축에 해당되지 않는 핵심 요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걸 잘 봐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런 게 우리가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동지표도 마찬가지죠. 행동지표도 다음 중 수평적 파트너십을 잘 설명한 것은 할 때 저런 이제 코치는 고객을 수평적 관계로 인정하며 대한다. 이렇게 저걸 잡아내야 되는데 다른 말이 나와 있으면 약간 헷갈리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개념을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울빼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우리 최동아 코치님께서 너무 많은 네, 이러한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건 정보가 아니라 네,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 네. 네. 네, 정말 일타 강사처럼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아까 최동아 코치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합격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멋진 코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코치가 실제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코치다운 코칭 다음에서 50%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맞추셔야지 70점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이렇게 윤리 규정이라든지 설립 목적 및 연역 그래서 홈페이지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다. 여러분들 한번 출제자라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실기 시험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좀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QR코드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요 PDF 받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AC 실기시험 심사 항목들이 20가지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개의 항목들을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KAC와 KPC와 KSC와 다른 것들은 또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비교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리 규정하고 네, 이런 코칭 세션의 동의는 유무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의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고객이 하시는 말씀이 비밀 보장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코칭 시작 동의를 얻는 거 마무리할 때 이제 코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동의를 얻는 것의 유무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코칭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10여 년 동안 심사위원을 했을 때 한 번도 그것이 심사 항목인 적이 없었었는데 약간의 가짜 뉴스처럼 통용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칭 시간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3분 하면 안정권이고 12분 하면 예를 들어서 15분은 반드시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7분에서 끝나면 떨어지나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분을 넘기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요소도 보지만 질적인 요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분에 끝나고 뭐 18분에 끝나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런 것은 꼭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문 개발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각각의 학문들이 있는데요. 적극 경청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질문이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들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경청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기가 10번 문항에 있긴 하는데 상담과 코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이 좀 더 많이 말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요약 반영하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들어가고 나중에 질문에서 좀 간결한 질문에도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하기는 여러분들이 좀 빈도수들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패턴화된 요약 반영하기는 그렇게 주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이제 플러스 감정, 마이너스 감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폭력 대화에서는 욕구가 충족된 감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감정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충족되지 않은 감정 하기엔 너무 좀 길어가지고 좀
적절한 용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했을 때 충족된 감정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잘하세요.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근데 고객이 최근에 있었던 좀 힘든 얘기들들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셨군요." 외에 조금 더 명료하게 어떤 식으로 공감하면 좋을지들 이런 것들을 많은 임상을 통해서 한번 자기만의 방식을 좀 정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언어, 개방적 질문을 하는 거와 플러스 간결한 질문을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집중력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장황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간결한 질문하시는 것도 연습하시기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KAC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실기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코치가 질문하고 고객이 대답하며 요약 반영하게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쉼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때때로 이렇게 침묵을 이렇게 기법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시간도 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완급 조절들을 침묵을 활용하셔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해결 중심 모델에서 나오는 뭐 기적 질문이라든지 척도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시지만 은유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분은 최근에 나무에 표현하도록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주요했었던 것 같고요. 뭐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자기만의 어떤 좀 색깔을 담은 자기만의 어쨌든 독창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잘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객이 말하는 것 중에서 반복되거나 혹은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면서 목소리 톤이 커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잘 포착하셔서 한 번 더 탐색하는 것들 요런 것들. 아까 이제 KAC 합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지만 제가 작년에 KAC 심사위원 10년 차였었는데요. 어떤 두 분이 KAC 응시자였었는데요. 너무 감동받고 에너지를 받은 사례가 있었었어요. 거의 KPC 라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합격의 KAC 응시자분들은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색깔들로 KPC 이상을 또 나중에 KAC 합격하시면 또 꼭 도전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도 같이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은 단순히 기분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찰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지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은 이 통찰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통찰이 일어나는 여부를 통해서 충분히 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 아하 모먼트가 생겼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목표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KAC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최동화 코치님이 또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KAC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걸 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여기서 음. 60점 정도 수준만 돼도 합격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여튼 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향해서 여러 음. 가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거나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또 최동화 코치님이 잘 하이라이트를 치셨어요. KPC와 KSC에 없는 KAC의 부분이 8번 라포 형성인데요. 라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떨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정성 있게 첫 단추부터 잘 깨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KAC 응시자분들은 나는 좀 어떤 식으로 라포 형성을 하면 좋을까? 지난번에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 만약에 같이 커피 전문점에서 만났다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음료를 주문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질문도 너무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라포 형성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변화와 성장의 축하. 일단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변화와 성장을 축하하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들 KAC에서 그,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제가 이거를 왜 표시를 해놨냐면요. 제가 보니까 이 지금 홈페이지에 그 KAC, KPC, KSC의 그 실습 기준이 실습 심사 기준이 이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KPC하고 KSC에는 라포 형성과 변화 성장 주가가 없어요. 표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KPC는 이거 라포 형성하고 변화 성장 축하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건 자동으로 글로 이동되는 거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항목 포함해서 KPC 항목이 있고 KSC 항목도 KAC하고 KPC는 항목 포함해서 KSC 항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오해하실까 봐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특히 19번의 변화 성장 주간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KPC하고 KSC는 저 항목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안 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인 학습법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 KPC 보시는 분들도 KAC 먼저 잘 샅샅이 세심하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KPC 실기시험과 관련된 부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없었던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뭘까요? 음. 음. 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에 엑기스만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KAC와 달리 KPC에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우리 채연이 코치님 멋지십니다. 네, 호기심이란 단어가 등장했고요. 네, 또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 KACS는 없었는데 10번 반영하기. 요 반영하기는 똑같은데 침묵을 활용하면서 경청하였다. 네. KPC라면 조금 더 침묵을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점 전환과 재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호기심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고객은 왜 이슈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코칭 주제로 내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첫 번째는 해결되길 굉장히 원하는 그 욕구가 강도가 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인 거고 그래서 코칭 주제로 이슈로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호기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긴장된다고 고객이 내어준 그 이슈에 대해서 해결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네. 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불상사를 맛보게 됩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고객이 성찰을 위해서도 침묵하지만 네, 코치 자신을 위해서도 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객은 왜 이슈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간혹이지만 네, 지금
3월 달인데 6월 달에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내어놓는 분도 계세요. 시험이니까 참여했는데 그것이 진짜 지금 당면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지도 않고 뭔가 식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기심 어리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건강과 관련돼서 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호기심 어리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오랜만에 김정기 코치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지창현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여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진짜 원했던 그 강렬했던 그 꿈, 사랑, 시너지, 공동체를 잘 실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굉장히 주요 초점이 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네, 건강이 우선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마음으로 행동으로까지 옮겨질 정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객이 왜 이슈를 해소하지 못하는 걸까? 다양한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토마스 레너드가 강조했습니다. 많은 코치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고객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KAC와 달리 실제적으로 KPC 실기 시험에서는 여기가 20개가 아니라 21개예요. 그렇죠? 호기심도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관점 전환과 재구성도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KAC 때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KPC에서는 의식 확장과 관련된 항목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의식 확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KAC와 KPC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잣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대화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프로세스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질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KPC에서는. 왜냐? A는 어소시에이트지만 P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모멘트가 생기는 거. 우리가 프레임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들 한번 손깍지 껴보시겠어요? 손깍지? 손깍지 저처럼 한번 껴보세요. 왼손 엄지가 올라오는지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저는 왼손 엄지가 올라왔습니다. 밖으로 한번 빼볼게요. 밖으로 빼보고 하나, 둘, 셋 하면 반대 방향으로 껴볼게요. 저는 이번에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 했을 때와 달리 두 번째 꼈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제가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여전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만 5세가 지나가면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프레임의 변화,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확장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혹은 객관적으로 메타 인지가 가능하다면 이 코칭을 통해서 엄청난 코치의 내공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의식 확장이 실제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라는 것들이 KPC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통합 지원이 있는데요. 이슈의 해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다? 고객의 이슈와 비전이라든지 정체성을 연결하는 작업. 그래서 정말로 이게 왜 그렇게 내가 이런 이슈로 내어 놓았는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해지고 구체화하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 테드에 나왔던 엔젤라 더크워스가 그랬잖아요. 동기부여. 네,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심리학을 연구하게 됐던 것처럼 이런 어떤 이 동기부여, 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서 이슈와 비전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네, 실행 계획까지 여러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코칭 연습하거나 임상하셨을 때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 그냥 코칭 시연에서 연습에서 머무는 경우 많지 않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슈와 비전 등들을 연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동화 코치님께서 또 정리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 노란 거는 뭐냐면 KAC 없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이제 김인영 코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KAC 없는 그 항목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심사위원들이 보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KPC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15분에서 20분이 2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본인의 그 역량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 보여줄 때 이런 부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못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내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멘토 코치나 이렇게 받으실 때, 또 코치도 코치 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그리고 연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KPC 이상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신 것들은 내가 또 우리 멘티들에게 또 코드코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기도 하셔서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응시자분들도 네, 더 많은 역량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멘토 코치를 하기 위해서 코드코를 잘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역량이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같이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나는 어떤 경험들이 있고 이런 식의 모임의 장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실제적으로 같이 향상하는 그런 문화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KSC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으면 참 좋잖아요. 저도 KPC 합격한 지 꽤 오래되고 심사위원이나 이렇게 활동한 지도 꽤 오래됐지만 최근에 우리 최동환 코치님을 비롯해서 몇몇 KSC 분들에게 이렇게 코칭을 받아 보니까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KSC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긴 코치레이스 여정에 있어서 KSC까지도 한번 도전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당장 KAC를 보거나 KPC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 것까지도 그 넘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존재 인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코칭은 doing과 having을 넘어서서 being에 대한 그 부분들이 터치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존재 터치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KSC 이상의 또 심사위원들을 만났을 때 제가 멘토 코칭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분들은 수없이 많은 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 고객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동안의 임상과 그 유형화가 딱딱딱 돼 가지고 맞춤형으로 빠르게 고객을 파악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고객이 갖고 있는 그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동안 많은 이러한 임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우리가 실제 고가의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네 10분 상담에 15분 상담료를 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10분 동안 우리의 자녀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다 정보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임상과 이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도 그거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의 경쟁력이고 전문성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임상들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존재에 대해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맥락적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 진짜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능성의 확대. 네, 여러분들 요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죠? 우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그게 초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좋음을 넘어서 그레이트로 넘어가려면 그 존재를 터치하면서 그 고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디스커버리가 거의 코칭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고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10점 만점에 10점 주실 수 있는 분. 나는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에 10점 만점에 10점 주실 수 있는 분. 나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어. 10점 만점에 10점 주실 수 있는 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10점 만점에 10점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굉장히 겸손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고위공직자나 혹은 임원들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코치라면 고객이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코치가 성장한 만큼 네, 우리 고객의 성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10점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고객의 가능성을 확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KSC 심사위원이시기도 하신 우리 최동아 코치님 또 고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KPC 없는 부분이 이제 존재 인정, 맥락적 이해, 가능성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이거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코칭 세션에서 특히 이제 실습 시험에서 이거를 구현하는 거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실 수 있는데 그게 공부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 합당한 질문은 뭐지? 내가 어떨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누구한테 확인하냐면 멘토 코치나 아니면 선배 코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이 이게 맞냐? 아니면 그냥 뭐 전혀 잘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 도대체 이제 이런 식의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아까 그 설명서 해설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설서를 보면 조금 감이 좀 잡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떤 질문을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맥락적으로 헤아려 듣고 표현하였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세션 안에서 해야지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인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 문장의 뜻이 뭔지들 먼저 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설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맥락적으로 헤아려 듣고 표현했다. 이거 어떻게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화되면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혹시 고객님, 지금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물어봐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은 건가요? 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확인 질문. 확인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그 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그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가 떠올랐다면 그걸 물어보는 거죠. 확인 질문이죠.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이 어디서 나와요? 다 고객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자꾸 코칭을 멋지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뭐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쇼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발휘되거나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현대 코칭학의 아버지인 토마스 레너드들은 이 코칭에 대해서 호기심 있고 원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최동화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던 그런 핵심 멤버들이 20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치라는 직업이 창직되고 이렇게 대한민국까지도 코치를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문화가 코칭을 태동하는 데 있어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벌써 31분이라서 그럼 1차적으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요. 우리 또 신혜석 교육팀장님께서 또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님 공유 잠깐 중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와, 이렇게 또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3월의 이 마지막 일요일 밤을 우리 지창현과 함께 하심이 어떠셨어요? 괜찮으시죠? 후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말 우리 그 김민영 대표님과 최동화 코치님의 이 앙상블이 너무 멋지게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좋은 강의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기대하시는 또 이제 2부에 우리 최동화 교수님의 이 3인 3색 첫 번째 강의를 우리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오늘 최동화 코치님께서 너무 초록초록하게 또 배경화면도 초록색이고 옷도 이렇게 좀 초록빛깔이신 것 같아요. 좀 의미가 있으신가요, 교수님? 추워서 입었어요. 제가 초면이라 좀 긴장을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그래도 살짝 또 우리 또 좀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화장실도 잠깐 다녀오셔야 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잠시 쉬고 우리 또 40분에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교수님? 네. 네, 잠시 쉬시고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분에 시작할 때 우리 참이의 코치님, 이사님도 한번 좋은 말씀 해주세요. 4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